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4시까지밖에 이제 오늘은 방송 못해요. 오늘도 이제 시간 내서 제가 또 출근 때문에 저녁에 출근이라서 이제 4시까지 방송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오늘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일 것 같아요. 사실 방송을 매일매일 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하고 싶은데 방송 욕심도 생기고 재밌잖아요. 이게 제가 좋은 거 이제 알려드리면 좋으니까, 좋은 거 나눌수록 좋으니까 하고 싶은데, 집이 아시겠지만 디자이너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의류 디자이너, 백 디자이너가 방이 뭐 집이 뭐 제가 뭐 100평, 200평 집에 살아서 작업실이 따로 있지 않은 이상은 진짜 방이 진짜 그냥 개쓰레기예요. 쓰레기장이라서. 그래서 뭐 구두하면은 뭐 의류 원단부터 시작해 가죽 원단, 뭐 부자재부터 시작해서 뭐 그 외에 미술재료 엄청 많잖아요. 뭐 캔버스부터 시작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그 방송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오는 게 그거예요. 여기가 지금 제 방이 아니에요. 그 스튜디오에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당 얼마 해서 빌려서 하는 거라서 여기서 뭐 제가 뭐 하루 종일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이 있어갖고, 제가 지금 사실 초반이라 아직 팬분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원래는 그냥 그래서 1시간 뭐 2시간 계속 방송을 몇 시간 뭐 5시간 막 한 다음에 제가 잘라서 편집해서 올려도 돼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아직 그 팬분들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편집 시간을, 왜냐면 제가 또 따로 시간을 줄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재별로 시간별로 뭐 20분에 30분 사이로 딱딱 하고 끊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팬분들이 많아지면은 사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뭐 1시간, 2시간 방송이 끊지 않고 가고 소재별로 제가 그냥 구간별로 봐서 이렇게 잘라서 올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마지막 또 드릴 얘기가, 방금 전까지 총기 얘기 들었잖아요. 총기. 네. 총기 얘기를 조금 들었고, 지금 또 이제 들을 얘기가 이제 패션쇼 관련된 건데,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도 제가 항상 방송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용하는 지금 방송의 배경음악 BGM이랑 이런 지금 여기 카피라이트 하다 그 발음 이쪽에 붙어있죠. 워터마크로 뉴욕커버닷컴 사용하는 이런 이미지들, 제가 구글이나 이런 해외 검색 엔진을 통해서 그 검색 엔진 외에 보여드리는 이미지들 있죠. 그런 거는 다 저나 제가 뉴욕에 있는 아는 포토그래퍼 분한테 다 이제 그 허가를 받고 활용하는 저작권들이 있는 이미지와 음악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립니다. 제가 방송 때마다 항상 초반에 항상 시작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까먹으면 중간이나 마지막이라도. 그래서 항상 저작권에 대한 거 서로 문제없이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뉴욕에서 이제 커플들 예쁘게 이제 스타일스 분이 다 메이크업 헤어 팀이랑 해서 예쁘게 해서 촬영한 거예요. 분위기 되게 좋게 나오잖아요. 예. 진짜 뉴욕은 이런 맨하탄 같은 도시적인 느낌도 있는데, 사실은 저렇게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은 집도 좋고 경치도 이쁜데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뉴욕은 참 길거리 어디서 찍어도 정말 진짜 화보거든요. 네. 꼭 가시길 추천드리고, 뭐 뉴욕에서 뭐 촬영 같은 거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 개인 방송국, 또 제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거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글로 들어오셔서 뭐 친구 추가 뭐 하시고, 아니면 뭐 이웃 추가하시고,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들었는 게 이제 저거예요. 이제 패션 쪽에 사실 제가 그 패션이나 여자 구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도 또 드릴 것들이 많아서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뉴욕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패션에 대한 얘기를 살짝 이제 맛보기로 하려고 해요. 이제 일반인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여기도 제가 지금 패션 관련된 거 먼저 지금 이미지 보내도 살짝 언급을 드렸잖아요. 패션이 크게는 패션인데 사실은 구두 분야, 뭐 백 분야, 의류 분야, 남성복, 여성복, 주얼리, 뭐 기타, 자파분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가장 일반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패션 쇼를 하고 나면은 그 쇼에 올라왔던 쇼복들 있잖아요. 쇼옷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걸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게 지금 보세요. 이거는 밝혀드리지만
이거 보시면 구글에서 이제 패션쇼라는 키워드를 넣고 이미지라 해서 찾은 거라서 제 이미지들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패션쇼 이제 구글 하면 나오잖아요. 보면은 패션쇼가 끝나면 보통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쇼한 옷들을 따로 보관을 해요. 시즌별로. 그게 구분을 해서 네, 따로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해놓는 곳이 있는데,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자본이 있고 좀 유명한 디자이너일수록 가능한 이유가, 그 쇼복만 하더라도 시즌별로 매년 빠지지 않고 하면 그게 엄청나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거를 보관하려면 따로 보관 창고가 있어야 돼요. 엄청 크겠죠. 네. 나중에는 그 한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무슨 빌딩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기만 드리면 보관하는 디자이너들이 있고, 또 디자이너나 브랜드들이 있고, 보관 첫 번째. 두 번째는 보관을 하지 않고 쇼가 끝나면은 어차피 저 옷에 대한 원단 스와치 샘플이 있고, 패턴도 있고, 어떻게 만드는 줄 알고 그 작업 지수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단을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쇼를 하면 영상 자료 있고 이미지 자료 다 찍잖아요. 그 모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마음만. 그러기 때문에 쇼가 끝나면 쇼한 옷들을 판매를 하는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에 샘플 세일 많이 하잖아요. 디자이너가 샘플 세일이죠. 그런 것처럼 쇼도 샘플 세일 개념으로 판매를 해버려요. 그리고 저런 디자이너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쇼를 했던 옷을 보관은 하긴 해요. 근데 쇼에 올라가는 옷들은 가급적 봉제나 원단도 좋은 거 쓰고 더 퀄리티가 높게 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드레스를 하나 이제 디자인했다 쇼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쇼 옷으로 살려면은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델 하나한테 입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장 가치가 있는 거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290만원 드레스다 이렇게 치면은 그거랑 똑같은, 그걸 놔두고 똑같은 패턴에 단 소재, 원단을, 패브릭을 바꿔서 더 저렴한 버전을 만들어요. 똑같은데 원단을 바꿔요. 그러니까 원단을 예를 들어서 뭐 쇼 옷은 진짜 비싼 걸 썼다. 그러면 한 두 단계짜리 다 예산을 따져보고 해서 두 단계, 세 단계 낮은 급의 원단으로 바꿔요. 뭐 패턴도 조금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쇼에 올라갔던 버전에 그 구매할 수 있는 한도로 가격을 내려서 그걸 판매를 하는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건데 원단 바꿔서 그 쇼 옷은 원래 살려면 290만원짜리인데 뭐 원단을 바꿨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79만원 완전 내리니까 살 수 있는 가격을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100만원대 너무 비싼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본을 놔두고 이걸 버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관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은 쇼가 끝나면 그 옷들을 뭐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셀레브리티나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 많이 연관이 되잖아요. 지인 연예인분한테 홍보차 혹은 그냥 이제 인사치레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동안 뭐 지인이나 감사한 분들한테는 셀러브리티한테 줘요. 그러니까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좀 옷이 어울릴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좀 중요한 분이라든가 부인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이렇게 주세요. 주는 분들도 있어요. 주는 디자이너나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 쇼한 옷들을 따로 뭐 기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증. 예. 그러니까 뭐 어디 자선 행사 같은데 나가서 이거를 팔아서 그 돈으로 뭐 역으로 뭐 기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쇼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이게 무명 디자이너분들 뉴욕에 있을 때 인턴으로 무보수로 조금씩 작은 쇼라도 이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국내건 외국이건 디자이너들은 사실 자본의 문제가 가장 커요. 그래서 저한 쇼하는 옷들을 저렇게 복원하려면은 이제 문제가 커지거든요. 너무 이제 부피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특히 FWC 같은 경우는 원단도 두껍잖아요. 울 같은 것을 니트에다가 막 그러니까
SS 시즌에 비해서는 똑같은 개수라도 이 부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같은 경우는 돈이 없는 디자인은 사실 보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건 남기고 싶은 디자인 빼고는 판매하는 경우나 아니면 홍보 겸, 그 다음에 뭐 서로 유대관계 겸해서 연예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패션 아이콘 있잖아요. 뭐 유명한 뭐 어디 편집장, 매거진 편집장분이나 아니면 뭐 어디 옷을 잘 입어야 되는 어디 뭐 화장품 회사 뭐 이렇게 뭐 이사님 뭐 누구,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아니면 유명한 뭐 패션 블로거 이런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내 브랜드를 뭐 취재해주는 대신에 내가 금액을 못 주고 옷으로 주겠다 해서 옷으로 골라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현금 대용으로 주는 것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들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보관을 하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구두를 계속 샘플을 제작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샘플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샘플을 뭐 쇼에 신겼어도 저는 판매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개수가 많이 쌓여도, 그래서 그거를 뭐 나중에 영상 촬영, 화보 촬영, 제품 촬영을 해놓더라도 샘플은 그래도 제가 뭐 사무실을 구하고 집에 다 갖고 있는 한이 있어도 샘플은 그래도 웬만하면 실물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일하다 보면 해외 바이어들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디 입점하거나 혹은 뭐 연예인분한테 뭐 이렇게 협찬하거나 아니면 증정하거나 할 때 보여줄 때 기본 샘플이 아무리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이 있어서, 특히 구두 같은 경우는 의류랑 다르게 의류는 이제 예서 0.1mm만 틀려도 그래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구두는 0.1mm만 달아도 똑같은 235발이라도 불편한 느끼거든요. 구두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두 같은 경우는 실물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진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씩,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도 고집하고 있는 게, 그래도 샘플이나 뭐 쇼에 협찬을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저는 그래도 가지고 있자, 이런, 물론 사진 이미지 촬영이나 영상 촬영 남겨도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무명 뭐 디자이너 분들이죠, 그분을 도와줄 때 보면은 뭐 대부분 끝나면 쇼복을 웬만해선 갖고 있어요. 정말 예쁘고 아끼는 거면 갖고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뭐 기회가 돼서 판매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쇼복은 좀 공을 많이 들인 거니까 저 같아도 팔질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부류가 그렇게 되죠. 보관하는 분, 판매하는 분, 뭐 도네이션 이제 기부하는 분, 그 다음에 원래 쇼복은 놔두고 그 다른 저렴한 버전을 만들어서 그 똑같은 건데 원단 바꿔서 판매하는 분 등등 되게 다양해요. 네, 그거 은근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한번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나라별로 패션 이제 마켓의 흐름이 좀 달라요. 한국은 좀 트렌드나 뭐 연예인 누가 입었다, 뭐가 유행이다 해서 유행, 그런 그룹 형태의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서 뭐 하면 뭐를 따라가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뉴욕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워낙 스타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성도 워낙 강해서, 물론 셀레브리티의 영향도 있지만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있지만 그래도 자기 개성을 살리고 그런 게 더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이 한국을 많이 따라하는 게 있어요. 의류 같은 면에서도. 그러니까 한국에 뭐 유행하는 거, 한국의 뭐 음식, 요식업, 메이크업, 패션 뭐 이런 거, 한국의 뭐 유명 연예인 누가 뭘 했다, 막 이런 거에 대해 아직은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중국도 워낙 이제 한국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 많고, 이미 들어갈 브랜드들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워낙 물건을 한국에서 가져가는 사람, 수입하는 사람, 편집샵부터 시작해서 있을 게 점점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그래도 패션 마켓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 시장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물론 인구가 워낙 많지만
그 시장이 중국도 사실 고도 성장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패션 시장을 이제 뭐 워낙 거기도 카피도 많고 하니까 또 그런 기술자들도 많고 패턴사들도 많고 해서 금방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따라잡히고 할 것 같은데 뭐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물이 다 빠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예, 그때 되면 이제 중국 애들도 한국이란 나라의 메리트를 이제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대비를 좀 해야죠. 왜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로수길 예를 들면 일본인들 엄청 붐이었잖아요. 막 일본인들 천지였어요, 가로수길만 가도. 근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예, 요즘 많이 바뀌었잖아요. 물론 그게 경제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도 지금은 성황하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패션 유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도 되게 지금 그래도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들 많이들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나 비전문가분들이나 그리고 저도 이제 이쪽 일을 하고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고 패션 관련 국내 뉴스 이게 보고 이게 해외 고객님들만 이제 보더라도 이제 저도 대충 생각하는 게 그래도 한 넉넉 잡아도 한 10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끊길지 모르죠. 네. 그래서 대비들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또 패션 쪽 얘기 살짝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또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제 패션 뭐 구두 그다음에 또 더 다양한 이제 뭐 영어 관련이나 또 그 외의 에피소드 같은 거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이제 패션 쪽 얘기는 또 이쪽에서 마무리를 짓고 저는 이제 또 이제 출근을 해야죠. 출근하러 가야죠. 로또가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로또가 터지기 전까지는 나가서 이제 아오즈 탄광에서 일을 하는 거 마냥 이제 꾸준히 회사 잘 나가야죠. 살려면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